여러분,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주름이 늘고 기억이 흐릿해지고 세상이 점점 낯설어질까봐 그렇습니다. 100세가 아주 멀 것만 같았는데 문득 돌아보니 어느 틈에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젠 100세 인생을 떠들어대니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갑자기 살아갈 앞날이 깜깜한 기분이 들기도 할 겁니다. 나이 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축복입니다. 살아왔다는 증거, 견뎌왔다는 증표,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 흔적이니까요. 오늘은 96세인 제가 100세가 다 되어 현재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못해서 후회하거나 자란 지혜를 아직 60대인 청춘들에게 꼭 알리고 싶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행복한 노후를 위한 7가지 핵심 요인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작가는 말했습니다. 젊음은 선물이고 노년은 예술이다. 젊을 땐 미완성의 도화지처럼 가능성이 넘치지만 나이 들수록 그 위에 색이 하나하나 채워지고 마침내 작품이 완성되어 갑니다. 우리는 지금 그 그림의 마무리 부분을 그리고 있는 화가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속도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시기.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이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다가오며 말없이 옆에 앉아 우리 삶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젊은 날의 빠른 걸음 속에서는 미처 느끼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오르고 책의 작은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 이제 나도 나이 들었구나. 하지만 요즘은 그런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함이 더 큽니다. 청춘이 줄 수 없던 차분함, 모든 것을 겪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따뜻한 말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마음이 다시 맑아지는 시간입니다. 세상과 조금씩 작별하며 진짜 나에게 다가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60대 이후 노년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거죠. 노후 10년을 침대에 누워 보낸다면 장수는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에 있습니다. 자기 관리에 우선 순위를 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며 예방적 건강 관리를 통해 활력을 증진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살이 빠져서 좋다고 생각하다가는 70대, 80대의 근감소증으로 인한 전신, 기능 저하에 빠져 거동이 불편해지는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90대가 되어서도 직접 걸어 다니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려면 60세가 되었을 때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살을 빼는 것보다는 근육을 늘려 노화를 예방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육이 지나치게 감소한 상태인지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손의 엄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종아리가 굵다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만나거나 겹쳐지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니 노쇠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열심히 운동해야지 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당장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했어. 남은 반백년을 살아갈 근육을 미리 붙여놓고 체력도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느껴지는 약간 숨찬 정도, 중간 강도가 가장 좋으며 출퇴근할 때 한 정거장 정도 미리 내려서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작은 움직임으로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둘째로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은 시간 문제입니다. 고정 수입 없이 지출은 늘고 자산은 줄어 불안해집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고정 수입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수입이 없어도 지출은 줄지 않으며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자녀 결혼 비용이라든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늘어나는 병원비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아직 은퇴 전이라면 60대 중반에 찾아오는 은퇴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저축을 늘려야 합니다. 젊어서 노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다 오히려 빈털터리가 되거나 버림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3가지 경우라는 섬뜩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을 벌리는 자녀를 만나면 맞아 죽고 찔끔찔끔 다가가는 자녀의 닥달에 시달려 죽고 다 내어주다가는 탈탈 털려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주었더니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림을 당하는 뉴스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늙었다고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식을 잃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죄로 자신의 생활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내 인생도 잃습니다. 감을 빼먹듯이 조금씩 재산이 줄어노년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부모에게 남는 것은 배신감밖에 없습니다. 결국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식과의 관계마저 멀어져 자식도 부모도 서로를 모두 잃게 됩니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일찌감치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대학 졸업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도움을 주겠다고 미리 도움을 주는 시점을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산을 모두 사용하고 빈털터리로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살아있는 동안 적절한 재산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산을 남겨주고 물려주는 것보다 남은 노후의 삶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자산은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온다면 마지막까지도 자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렵더라도 큰 돈을 한 번에 주어 빈곤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다달이 나오는 연금을 모아 생활비라도 보태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 일자리 가능하다면 몸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퇴직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도 즐거움과 활력을 얻을 수 있으며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소일거리라도 갖는다는 것은 노후에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혼자 지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자꾸만 괴롭히게 됩니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얕은 관계 속에서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며 오히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더욱 큰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고독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타인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나이를 먹으면 혼자서도 잘 즐기고 잘 놀 줄 알아야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가져다주는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그 고독의 속삭임은 점차 잦아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나만의 사고 방식이 생기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며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자식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즐겁게 사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아야 노년의 후회가 없는 법입니다. 혼자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잃어도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골 식당이나 카페의 주인 또는 복지관 헬스 트레이너, 봉사활동 모임 등 다양한 사람들과 느슨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깊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이러한 관계들이 스스로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삶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좋은 사람들만 곁에 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들면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편한 사람들과는 굳이 교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입니다. 60이 넘어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사회적 접점 나이가 들수록 오늘 만날 사람과 오늘 할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하며 계절에 따라 바뀌어가는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바라보고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등 사회와의 작은 접점만 유지해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넷째로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등에 산처럼 굽은 곡선이 그려지거나 무릎이 휘어지고 허리가 구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과 근력을 위해 열심히 걷거나 달리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자세가 좋지 않다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고 관절 범위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습니다. 자세가 비뚤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근력의 저하입니다. 늘 같은 쪽 어깨에 가방을 매는 등의 습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날마다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습관 때문에 자세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 점검 평소에 자세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뼈와 목뼈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몸의 정면과 측면에서 본인의 자세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로잡아 잘못된 버릇을 고쳐보도록 합시다. 잠깐 운동하고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지내기보다는 매 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건강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기를 권합니다. 자세의 영향 자세가 좋아지면 외모도 한결 젊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근사한 매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당한 체중과 꼿꼿하게 바른 자세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마음가짐도 한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뀝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배에 힘을 주어 살짝 긴장감을 유지하면 자신감과 의욕이 생깁니다. 다섯째로 삶의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 인생의 8알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과의 80%는 노력의 20%에서 비롯된다는 파레토의 법칙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대 80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칙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모든 개미가 똑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중심이자 나를 나답게 만드는 무언가는 20%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20%를 잘 붙잡으면 인생의 80%를 잊어버려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요? 이 20대 80 법칙을 일과 인생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값비싼 외제차를 몰고 남부럽지 않은 집에 사는 것은 사실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저 잊어도 괜찮은 80%에 속합니다. 반면 가족과 함께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시간, 내 두 발로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체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60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는 사회적 성공이나 재물에 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기울였다면 쉽게 해낼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만족스러운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여유로운 태도로 삶의 군더더기를 과감히 덜어내고 허벅지 근육과 체력을 기르는데 집중한다면 누구나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때입니다. 세상의 기준, 타인의 평가, 불필요한 의무감과 인간관계는 모두 홀가분하게 잊어버리세요.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지혜로 앞으로의 시간을 채워나가세요. 여섯째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용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가 강해서 자신의 형편을 이웃이나 친인척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좋은 차나 큰 집 같은 것을 보면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모임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줄이거나 안 하게 되면서 외로움이 따라옵니다. 또한 남들은 큰 평수를 샀는데 나는 이제껏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누구는 죽을 때까지 몇백의 연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런 직업을 갖지 못했는지, 지금은 작은 연금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는 이런 생각들은 자신을 무능하게 느끼게 하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키우게 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사회적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얼마의 연봉을 받으며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를 평가받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저 내일은 또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외부의 시선과 불필요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 거죠. 본연의 나 또한 더 이상 남자답게 또는 여자답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남녀의 구분을 넘어 본연의 내가 되는 시기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려 노력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충실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요. 이미 내가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외피일 뿐이라는 걸.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이름이 아닌 목소리로, 직함이 아닌 눈빛으로 우리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나를 잊어가지만 나는 나를 더 또렷이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진짜 내 이름은 내 삶이 기억해 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그 모든 순간이 내 이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지요. 그 길 위에서 나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일곱째로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 지금입니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인생의 참된 즐거움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들도 오늘 하루를 더 살기 원했던 그 귀한 시간 속에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살아있음 자체가 기쁨이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그 시절이 비록 어려웠어도 다 행복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반짝이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인생은 그런 추억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행복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햇살 좋은 날,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꽤 괜찮은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주름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담겨 있고 흰 머리카락마다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의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있는 지금. 마치 오래된 나무가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더 단단한 나이테를 남기듯이 무엇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더 많이 웃고 즐기셨으면 합니다. 웃음과 즐거움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비결이죠. 나이 들면 단지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의 깊이가 더해지는 과정임을 나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아름답게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수고했어. 잘 살아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아.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용서하고 껴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 수고했다. 잘 살아왔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진짜 어른이 되는 순간 아닐까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준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처음으로 안아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당신께도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다고요. 정말 잘 살아오셨다고요. 상처 많았던 시간도 후회로 얼룩진 선택도 결국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필요한 조각들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나이 드는 게 두려운 분이 계신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당신,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남은 삶이 아름답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나이 드는 게 두려운 분이 계신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빼앗는 듯 하지만 실은 우리에게 더 깊은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선물합니다. 나이 들면 더 이상 슬픈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잊히는 것은 기억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내 이름을 불러줘야 합니다. 거울을 보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고생했어. 너 참 잘 버텼어. 그리고 지금의 너도 충분히 소중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따뜻해지고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나를 찾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의 기분을 느껴보는 것, 좋아하던 노래를 다시 꺼내 들어보는 것, 어린 시절 좋아했던 음식을 다시 만들어 먹어보는 것. 그렇게 작은 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지만 나라는 사람은 내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월은 흘러도 내 이름은 내 안에서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세요. 깨어있는 시간 동안 행복하기 위해서는 잠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꼭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몸이 피곤하다면 틈틈이 낮잠을 자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을 표현하세요. 삶에 지쳐서 익숙하지 않아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하는 마음을 꺼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가볍게 인사하듯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은 표현할수록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곁에 두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더 큰 행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세상은 험난할지라도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사랑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일수록 더 큰 사랑이 필요하지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유형은 다르지만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을 찾기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를 맞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이 넓어 보이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바보를 천재로 만들 수 있고 고장난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사랑을 베풀고 어디서든 환영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어쩌면 나이 든다는 건 사랑을 다시 배우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 지나간 줄 알았던 사랑이 오히려 세월 속에서 더 짙어지는 기적.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목표라도 세워두면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은 꼭 걷기,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하기, 한 달에 한 번은 교회로 나가기 등 일상에서 소소한 목표들을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며 삶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과도한 부담을 피하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너무 많은 일을 맡긴다면 그저 웃으며 가볍게 이야기하세요. 이젠 내가 모두 부담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다고.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는 법을 익히세요. 작은 선물이라도 자신에게 주는 기쁨은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어 보세요. 넉넉한 마음으로 주는 선물은 돌고 돌아 당신에게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너그러워지는 사람들의 걱정과 슬픔에 공감하되 자신이 그들의 슬픔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용서가 쉬워지고 내려놓음이 편안해지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법도 배우게 되지요. 나이 든다는 건 시간 속에서 조금씩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일입니다. 놀이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놀이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하는 놀이는 스트레스를 풀고 웃음을 되찾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바쁘고 소란했던 일상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고요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이 조용함이 낯설고 때로는 외롭기까지 하죠. 하지만 이 고요한 날들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소리와 움직임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마음속 깊은 울림이 들려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가 하나하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지금 여기를 살게 됩니다. 지나온 과거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단순하지만 깊은 깨달음은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또한 고요한 시간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꿈을 떠올리게 합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이루지 못했던 소망들, 그저 바쁘다는 이유로 잊고 지냈던 희망들이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 꿈들은 이제 더 이상 거창할 필요도 누군가의 인정도 필요 없습니다. 나만이 알고 나만을 위한 소중한 빛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결국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 고요한 날들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되새기게 합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오래된 친구와의 웃음, 그리고 세상을 떠난 이들의 흔적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마음 한켠에 소중한 빛으로 남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나이 들면 단지 육체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성숙, 마음의 깊이, 그리고 삶의 의미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요와 평화는 그 모든 변화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젠 압니다. 진짜 평화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걸요.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어느덧 우리는 황혼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 무렵처럼 세상이 한층 더 따스하고 부드럽게 빛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롭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움과 후회, 아쉬움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때이기도 하죠. 비록 육체는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은 한층 더 풍요로워지고 넓어집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 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과 세상에 대한 감사와 겸손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황혼은 우리에게 남김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남기는 사랑과 기억,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진정한 평화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황혼의 끝에서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이 삶이 주었던 모든 순간들에 감사하며 앞으로 올 모든 시간도 환영합니다.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나의 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황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꽃이 피고 지는 계절처럼 인생의 이 마지막 계절에도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빛이 피어납니다. 그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이며 사랑에서 비롯된 깊은 평화입니다. 황혼의 시간은 우리에게 소중한 선택을 허락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고 소소한 행복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히 무병장수하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